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서 안 나오셨나 또? 우리. 자, 오늘 교재 175페이지 한번 보세요. 175페이지 교재로요. 새 교재 보세요. 새 책, 두꺼운 책. 새 책이 아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책인데 아마 700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공부하실 내용은 그 중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한 3분의 1만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법조문이니까 연결성 때문에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고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은 3분의 1이고 또 여러분 수업하시게 되면은 수업할 때마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교재에다가. 교재 체크된 내용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안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하고 이런 설명하고 여러분 책에다 반드시 밑줄 그어 드릴 테니까 그 밑줄 그어진 부분이라도 반드시 보시면 시험장 가서 60점은 다 누구나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인데 지난주에 기본계획은 먼저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개발법. 자,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도시개발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어디에 적용됐나요?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모든 토지. 그래서 행정구역, 특, 광, 시, 군. 창원시에도 국토계획법. 창원시에서 도시개발법은 전부 적용하는 건 아니고 무슨 구역으로 지정된 곳? 도시개발구역. 이게 창원시 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거에 한해서 도시개발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냐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든 비도시든 모두 지정할 수 있죠. 도시지역이든 비도시든 모두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다 이런 얘기고 도시개발사업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방식. 첫째 원칙으로는 항상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하는 방식, 수용. 자, 그리고 환지 방식. 환지는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거를 대리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 2번을 합하는 자 무슨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앞으로 특별하게 설명 없어도 무조건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이 어려울 때는 예외로 환지 방식. 그럼 수용과 환지의 그 장단점이 뭐냐? 수용은 사업기간이 빠를 수 있죠. 원래 우리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20년에서 30년씩 걸리는데 수용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요 내용. 단점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현금으로 보상하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환지 방식의 단점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 대신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 초기 비용은. 그래서 이제 그걸 혼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세 번째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 방식이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맨 처음에 무슨 계획이 만들어졌냐면 개발계획이 수립고시 된다 이렇게 배웠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한다. 요걸 하는 사람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배웠죠. 지정권자.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해요. 개발계획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요걸 개발계획 이렇게 말하고 자, 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역시 이것도 지정권자가겠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했느냐. 바로 도시지역이 된다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은 아까 도시나 비도시에 지정한다. 만약에 비도시에 지정했을 때는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꿔진다.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현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곳이 도시지역이다.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인 경우가 있죠. 녹지는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자, 항상 두 군데 지정하다 보니까 비도시 지정했을 때는 도시가 되고, 자, 도시에 지정했을 때는 빨리 개발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준비가 끝나면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이게 이제 공사하는 계획이죠. 공사하는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게 된다. 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시행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했나요? 시행자 그러면 행정청, 비행정청. 큰 개념은 그거죠. 그럼 원래는 행정청이 해야 될 걸 행정청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로? 비행정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론은 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에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정권자에게 뭐부터 한다? 신청부터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라 보지. 우리 책에는 지정고시만 나오지 신청한다는 절차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절차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그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뭐한다? 지정고시한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할 때 이제 하나 여기 지난 시간에 안 배운 거 요거예요. 그럼 이제 실시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요 시행자에게 어떤 내용을 줄 거냐. 그러면 계획을 만들더라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기에 있는 위에가 뭐냐면 바로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쓰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개발계획 작성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배울 때 요걸 배우셨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면 몇 년 안에 뭐 해야 된다?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역이 결정고시 됐는데 여기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 그러니까 따로 만들지 말고 공사하는 계획 만들 때 거기다 무슨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같이 포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시계획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두 개 개발 계획에 부합하고 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을 무슨 계획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이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면 인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역시 또 지정권자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지정권자로부터 요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는 어떤 효과가 나온다? 시행자로 확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 다시 요 시행자에게는 무슨 권리 준다?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면 공사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요 권리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가 후의 절차가 반드시 공사 착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착공할 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필요한 건 여기까지 순서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요 순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시험장 가면 요 절차를 이해해야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요 순서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할 때는 요 절차 나오면 순서를 외우셔야 돼. 순서. 이 순서 같은 건 여러분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절차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 설명해 주면 순서 외우는 거. 무슨 종류 나왔다. 종류 외우는 이런 것만 여러분 외우시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문제 찾아져. 요 순서 외워지면 나중에 몇 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자동스럽게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순서 외우고 무슨 종류가 나오니까 그거 좀 외워와라. 그럼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만 해도 다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전부 지금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해놨냐면 지정권자냐 시행자냐 이렇게 구분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 뭐까지 배웠느냐.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리고 시행자가 누구인지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내용을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정권자하고 시행자 배우고 오늘 반드시 복습해와라. 오늘 이거 계속 사용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책은 지금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17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178페이지 넘기면 자, 법의 재정 목적부터 나올 거예요. 법의 재정 목적. 그러면 재정 목적은 항상 뭐를 증진하는 것이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하여튼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법은 전부 다 목적에가 뭐 들어있다? 공공복리 증진이다. 요 말이 들어가는 게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용어의 정의. 용어는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자 도시개발구역이란 뭐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이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이란 반드시 무슨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부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다른 거 몰라도 두 가지잖아. 도시개발구역은 뭐 하는 곳이다?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이다. 바꿔서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한다. 그 두 말이라도 기억하세요. 오늘 뭐 세부적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관계예요. 도시개발구역은 뭐 하는 곳이다?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한 곳이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무슨 기능 이런 거나 외우실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창원시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창원시가 있다. 그러면 창원시는 자 무슨 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적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창원시 안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 이 구역에서부터는 자, 무슨 법을 적용한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원시 일부라도 무슨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무슨 법?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아. 그럼 이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무슨 법에 의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다. 그런데 이 구역 안에서도 이 법으로 정한 게 없을 때에는 무슨 법을?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이에요. 순위는 항상 어디가 우선? 국토계획법.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 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국토계획법보다는 뭐가? 도시개발법이 먼저 적용한다. 근데 이 법에서 정한 게 없을 때 한해서는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게 양과로 2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도시개발 지정에서 1번 개발계획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개발계획 오늘은 그냥 신도시의 청사진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오늘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신도시다 하고 자 신도시 청사진하고 어디를 찾아보셔야 되냐면 페이지를 182로 넘겨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 거는 개발계획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만 참고를 하시는데 오늘은 4개를 공부하셔야 돼. 4개. 개발계획에 4가지가 뭐가 있느냐. 2번 번호 보시면 박스 안에 2번 번호. 자 끝부분에 시행기간 들어있나요? 시행기간. 앞으로 신도시는 몇 년간 사업하겠다 하는 시행기간이 들어있어. 무슨 계획에가? 무슨 계획에? 개발계획에. 찾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그 다음에 4번 번호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 누구 있나요? 행정, 비행정, 공공, 민간 여기서 정해져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시행 방식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결론 순서 바꿔서 시행 방식은 뭐가 있죠? 수용, 환지, 혼용.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용으로 결정이 됐다. 그럼 시행자 누구죠? 수용으로 결정됐어. 그러면 공공과 민간 중에 나온다. 그 말이겠죠? 환지였으면 행정과 비행정이 나온다. 여기서 결정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문제 자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거는 꼭 정리하셔야 돼. 개발계획에는 수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우리는 다 읽을 건 없어. 맨 처음에 중요한 거는 시행기간.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순서 바꿔 시행 방식이 먼저 중요해. 그럼 시행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이 돼? 시행자가 결정이 돼. 그 세 가지가 연결이 되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15번 꼭 기억하고 15번. 15번이 자 밑줄 그으세요. 부를 테니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거기까지 밑줄 긋나요? 그 다음 줄 끝에 가로 속에 토지 등이라고 써진 말.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자 다시 수용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 등이 있을 때 그 세부 목록. 요게 무슨 계획에? 개발 계획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수용에 관한 문제가 항상 맨 처음에 무슨 계획에서? 개발 계획에서 정해. 개발 계획에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시험장 가서 이 15번은 수시로 사용을 하셔야 돼. 공부할 때도 계속 이걸 갖고 사용하니까 하여튼 수용 문제가 나왔다. 무슨 계획에 들어있더라? 개발 계획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4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오늘 보실 필요 없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러면 지정하면 지정권자 나와 있죠. 자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항상 시도지사가 원칙.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모든 지정권이 누구한테 있다? 경남도지사.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있겠죠. 그러나 경남도지사가 어디에는 위임할 수 있다? 대도시. 그 대도시가 창원시라든가 김해시는 위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김해시는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앞으로 공법 시간에 시도 다음에 대도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가 누구한테 위임했다? 도지사가 대도시에 위임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예외. 예외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5가지 경우가 있었죠. 첫째, 국가가 사업을 한다. 그럼 항상 공법에서는 국가 들어가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죠. 두 번째, 뭐 받아서? 요청을 받죠. 이때 요청이란 행정청 아랫사람이 행정청 윗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럼 원래 국장한테는 누가 요청하냐면 시도지사. 그러나 시도지사가 이미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직급이 같은 장관끼리 요청할 수 있지. 그래서 직급이 같은 장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을 뺀 나머지 모든 장관을 말하죠. 그 모든 장관들은 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뭐한다? 제한. 지정을 제한한다. 그럼 제한이라는 단어는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청한테 해달라. 그럴 때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면적이 35만 제곱미터이다. 그럴 때 자 지정을 제한하겠다.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네? 시장 등이 되겠죠. 숫자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숫자 외우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요건 토지공사니까 시행자죠. 시행자. 시행자일 때는 누구한테 제한한다? 시장 등한테.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35만일 때 지정 제한은 누구한테 한다? 그때가 국장이겠죠. 자, 뭐가 나오면 그때가 사장. 지금 여러분 책에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돼 있죠.
그 공공기관 장, 정부 출연기관 장, 장자는 사장이야, 사장.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시행자고 토지공사 사장은 시행자의 사장으로서 30만 이상이면 직접 누구한테 국장에게 하죠. 우리 이제 시험 가면 맨날 나온 게 이런 시험 문제야. 지금은 여러분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숫자 외우지 말라 이런 거예요. 숫자를. 숫자 보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시험장 가면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급한 상황이니까 숫자 보이면 국장 이렇게 바로 간다고. 이게 틀리지 말라는 얘기. 숫자는 시험 보실 때 9월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9월 달 가서 숫자 공부하시면 돼. 그때는 외우는 방법들이 쉬워. 지금은 누구냐를 정확하게 항상 앞으로 공법 공부하실 때 주의사항. 공법은 숫자 나왔다 무시하고 앞에 누구냐 꼭 찾아야 돼. 이게 공부야. 30만이든 35만이든 앞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호속일라 뭘 내냐 숫자. 뭐 숫자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숫자 공부할 때는 숫자 앞에 기준이 누구냐 요걸 꼭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문제 틀리지 않아 연습하실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성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빼놓고요. 5번 천재지변. 천재지변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나머지는 아직 안 하셔야 되니까 넘어가고 오른쪽 그러면 지정 대상 및 규모가 나오는데 그 여러분 박스에 있는 규모가 29의 시험 문제야. 29의 시험 문제. 항상 우리는 시험이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 있는 그대로밖에 안 나와. 그럼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를 보면은 자 박스에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놨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셔야지.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 비도시에 지정할 수 있다. 두 군데잖아. 그럼 도시지역은 규모가 얼마고 비도시는 규모가 얼마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을 보니까 주거상업 1만, 공업 3만,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 1만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일일이 외우시면 안 돼도 외우려면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도시지역의 규모는 자 어느 안 되냐면 보던 녹지는 안 돼. 요걸 찾아내야 돼. 보전 녹지는 안 돼. 거기 녹지 이름이 뭐뭐로 나왔어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거만 나왔잖아. 그럼 보전 녹지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보전 녹지를 뺀 나머지가 1만 이상이야. 그리고 단 공업에 한해서는 얼마로 한다? 3만 이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공부하셔야 돼. 정리하실 때. 그러면 한 방에 딱 해결해.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무조건 도시지역에서 규모 나왔다. 어디는 안 된다. 보전 녹지는 안 돼. 보전 녹지는 지정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법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할 수 없는 곳은 어디다? 보전 녹지야. 그럼 보전 녹지를 뺀 나머지는 기본은 얼마? 1만. 단 어디만? 공업만 3만이야. 그럼 한 번에 외우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알려드려요. 외우는 방법도. 하나하나 외우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도시지역 외죠. 그럼 도시지역 외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예외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상식으로 도시지역은 규모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남아있는 땅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개발이면 끝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만 3만 밖에 안 나와. 그런데 비도시는 개발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30만, 10만이에요. 근데 우리 공법 시간에 보면 무슨 30만, 10만 숫자가 자주 나와. 지금 여기도 얼마? 30만 이상 나왔죠. 아까 30만 이상. 또 어디서 또 30만 배우셨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의무적 지정.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할 때도 얼마? 30만. 맨날 나오는 게 30만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30만이 무슨 뜻이냐면 신도시야. 신도시 만드는 규모는 최소 얼마? 30만 이상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개발할 때 나오는 숫자가 30만이 나와. 그 다음에 10만은 미니 신도시야. 신도시는 신도시인데 미니야. 그럼 뭐냐 이 미니라는 말은 여러 가지 기능이 없어. 그냥 주거 기능만 갖고 있으면 돼. 주거 기능.
그러니까 우리 베드타운 그러죠. 아파트만 달랑 지어놓고 거기서 잠만 자고 출퇴근은 따로 하는 신도시를 미니 신도시. 요거는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독립적인 신도시란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려면 뭐 만들어야 돼? 학교부터 만들어야 돼. 학교 기능 갖고 있어요. 교육 기능. 그 다음에 여러분 먹고 살려면 뭐 필요해? 공장도 있어야 돼. 또 터미널, 또 유통 기능. 유통 뭐예요? 마트 있어야 되잖아. 백화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추는 걸 때는 얼마? 30만 이상. 그런 기능 없이 주거 기능만 갖고 있는 건 얼마? 10만 이상이야. 앞으로 공법 시간 하면 숫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기억할 거. 30만 원 뭐다? 신도시 규모가. 야, 10만 이상은 미니 신도시.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숫자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서도 일단 예외 뜻은 몰라도 되니까 30만하고 10만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걸 우리 29회 시험에 낸 거야. 다음 주 도시개발구 규모 중에서 틀린 걸 찾아 이렇게 낸 거야. 간단해 문제 자체가. 그 다음 규모는 그렇게만 해두시면 되겠고 이제 페이지를 194로 쭉 넘어가요.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 이번 단계는 안 하니까. 자, 194로 넘기면 지난번에 했던 시행자 문제가 나와. 자, 그럼 시행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 이렇게 써진 여기서부터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 1절이라고 써진 부분 찾았나요? 1절에 시행자를만 나와. 그러면 자 다시 요 시행자 위에다 지정권자 쓰세요. 여러분 책에도 항상 이렇게 쓰셔야 돼. 시행자 나오면. 그러면 시행자는 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걸로 돼 있다. 내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를 지정한다. 근데 아까 반대로 시행자들은 첫째 뭐부터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돼. 먼저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들은 먼저 지정권자에게 뭐 해야 돼? 지정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요 문장만 나와. 지정고시한다. 그럼 지정고시한다 그 말은 먼저 뭐 했다? 신청하니까 지정했다. 이 원리예요. 앞으로 어느 법을 배우든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돼? 지정을 받는다. 이 원리예요. 그때 시행자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게 되면 누구누구로 구분한다?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로 구분해야 된다. 다음에 또 하나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구분해 줘야 된다. 이거 구분 못하면 문제 풀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 도시개발법은 시행자를 이름을 갖고 출제를 해. 이름을 갖고. 그래 이름 갖고 출제하니까 요 구분법을 모르면 문제 풀어낼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책에 자 박스에 그 시행자 이름을 쭉 써놨어. 근데 여기는 책이 지 마음대로 공공하고 민간만 써놓고 행정청은 안 써놨어. 그럴 것 같으면 책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책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요약점 나오시면 알겠지만은 딱 표시를 다 해줘야 돼. 여러분 공부 손 안 대게. 그러니까 요건 객관성이 없어. 지 혼자 써놓은 거니까. 항상 우리는 따로 설명 없어. 뭐부터 구분해야 돼? 이게 먼저 기본이야 돼. 이게 기본이. 그리고 요건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야. 그래서 여러분 책대로 하면 여러분 책에 1번 시행자가 있어. 1번이 누구예요? 국가하고 지자체죠. 응? 국가 지자체. 요게 행정청 시행자야. 그 다음 비행정청 시행자는 2번부터 11번까지예요. 그 2번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찾았나요? 3번이 정부 출연기관, 4번이 지방공사, 5번은 토지 소유자, 6번은 그 셋째 줄 맨 끝부분에 중간에가 조합이라고 돼 있어. 조합. 7, 8, 9, 10, 11은 이름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 그게 12번이야. 그게 12번 시행자야. 그래서 이 법은 시행자가 몇 개다? 12개야. 이런 것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책을.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그냥 시행자는 우리 몇 개? 12개로 봐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번이 국가지자체고 1번이 아닌 거를 전부 누구래? 비행정청이야. 근데 11번까지밖에 안 써놨네. 12번이 공동출자법인이 맞아. 이 사람은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뭐야? 공동출자잖아. 어디다 내놓느냐에 따라서 행정청이 되기도 하고 비행정청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청에다 돈 출자했으면 뭐야? 행정청이야. 비행정청에다 돈 내놨으면 비행정청으로 봐. 요런 거를 공부하실 줄 알아야 돼. 요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도 해석 잘못하면 여러분 문제 자체가 안 풀리는 거야. 다시 행정청 하면 무조건 누구하고 누구야? 국가지자체야. 국가지자체. 그럼 국가는 항상 누구로 나와? 국토부 장관. 지자체는 누구 나와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야. 그게 하면 행정청이야.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하면 여기 책에 보면 무슨 공사 이름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법 시간에 나오는 공사는 바로 이게 대표적 공사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11번까지를 비행정청이라고 그래. 마지막에 12번은 양쪽에다 돈을 출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청이 되기도 하고 비행정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해요. 그 다음 공공시행자란 여러분 책에 1번부터 4번까지를 공공시행자라고 그래. 여러분 그거는 이제 맞게 해놨잖아. 공공하고 이런 거는. 그럼 왜 공공인지 뜻을 알아야 돼. 자, 2번이 누구냐? 공공기관. 3번은 정부 출연기관. 4번이 뭐죠? 지방공사. 이런 이름을 다 외우셔야 돼.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면 1번이 국가하고 지자체죠. 이제 보세요. 그러면 국가하고 지자체인데 실제로 국가가 사업한다고 해서 국가가 하는 경우는 없어. 국가를 대신해서 2번 누가 해요? 공공기관. 대표적인 정부 출연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못하면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대신에 하는 게 몇 번이야? 2번, 3번이야. 그 다음 지자체, 창원시가 창원시장이 직접 공사해요? 안 해? 안 하지. 그럼 창원시 무슨 공사? 지방공사. 그러니까 지자체를 대신하는 게 누구다? 지방공사. 그래서 행정청 대신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뭐로 본다? 공공으로 본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를 할 때 1번이 국가 지자체면 국가는 이름만 있지 공사 안 해. 그러니까 누가? 토지공사가. 안 되면 정부 출연기관이. 그 다음에 지자체 대신 안 되면 누가? 지방공사. 창원시 지방공사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 도시개발공사. 그런 것이 지자체를 대신한다. 그러면 행정청을 대신해서 한다 해서 누구로 본다? 공공으로 본다. 이 내용이야. 그 다음 민간시행자는 5번부터 역시 11번까지를 민간으로 분류하겠죠. 다시 12번은 아까 똑같이 공공도 될 수 있고 민간도 될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12번은 어디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돈 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뜻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행자는 6번까지를 외워야 돼. 6번까지. 7번부터 나머지는 외우실 것도 없어. 그냥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이름으로 출제돼. 한국토지공사가, 정부 출연기관이, 지방공사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민간 시행자 하면 5번, 6번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게 5번이 누구다? 토지의 소유자. 6번이 조합이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름 공부하셔야 돼. 이것까지만 공부되면 도시개발법 문제가 쉽게 풀려져. 시행자 이름 자체를 갖고 출제하니까. 다른 법은 뭐 정부 한국토지공사가 뭐 한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근데 도시개발법은 그 이름으로 출제를 많이 해.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자, 1번 누구?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공사다 이렇게 하고. 3번은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 5번은 토지 소유자. 6번은 조합. 자꾸 하시면 외워져 이게. 우리가 집에 가서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업할 때마다 한 번씩 같이 따라서 하시면 금방 외워져.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항상 민간에서 소유자라는 이 말은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한 사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야. 앞으로 민간에서
민간에서 소유자하고 나오면 무조건 면적 얼마? 3분의 2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 그래서 우리는 요 민간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였다? 우리 건설회사를 말한다 그래서 민간에서 소유자고 3분의 1을 갖고 있다? 건설회사야. 건설회사.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조합. 우리는 3분의 1을 갖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 명이서 그만큼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다? 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하고 시행자 과정 정확히 하고 다시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아까 시행 방식은 자 시행 방식 여기 보세요. 시행 방식 뭐라고 그랬어? 수용, 환지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 시행 방식에 따라서 시행자도 달라져. 자, 요거는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시행자는 누구다? 행정, 비행정으로 분류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 좀 이따 배울 때 시행자 이 말 나왔어. 환지 방식의 시행자 그럼 누구하고 누구다? 행정, 비행정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용 방식일 때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 그러면 누구누구 공공, 민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 그냥 생각 없이 문제 풀면 여러분 구분이 안 돼. 문제 자체가.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요 시행자가 굉장히 까다로워. 요것만 이해되면 빨리 문제가 풀어져. 요걸 모르신 분들은 읽어도 도대체 이게 왜 저게 나오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 상식으로 우리 항상 지정권자 누구냐 시행자 누구 요거는 시험 문제 자체야. 올해 지정권자 시행자 문제 나오잖아. 항상 묻는 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요게 연관이 안 되면 문제 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꼭 기억할 것.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5번에 다시 와보세요. 소유자. 5번의 토지 소유자는 가로 속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면허인데 정확하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야. 그냥 면허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말해.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본다 이렇게 넣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놨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람도 누구로 보고 있다? 소유자로 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공유수면이 뭐냐? 공유수면 뭐일 것 같아요? 공유수면 모든 물, 모든 물이 공유수면이야. 자, 바다도 공유수면, 강도 공유수면, 하천도 공유수면이야. 자, 그러면 창원시에다 신도시 만드는데 바다 매립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하천이나 깨울 같은 거 말하겠죠. 뭐 호수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매립하게 돼. 그럼 매립하면 그 물이 없어지면서 뭐가 되나요? 토지가 되죠. 그럼 매립한 사람이 그게 누구다? 소유자로 본다 그 내용이야. 바다 매립 안에 여기는 바다 매립으로 연상하면 여러분 문제 못 풀었도 신도시 만들 때는 바다를 매립해서 신도시 만든 적은 없어. 전부 뭐야? 하천이나 깨울이라든가 뭐 이런 또랑 시골에 그런 것들을 메꾸는 거를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유수면인 것을 매립하게 되면 땅이 되니까 그 매립한 사람을 누구로 본다? 소유자로 볼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줄에 수용사용 방식. 수용사용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소유자 그러면 이 법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은 다른 법에는 안 나와.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소유자는 토지 면적 얼마를 3분의 1을 소유한 자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이 바로 조합이야. 근데 6번의 조합은 그 마지막 줄 중간쯤에 조합 써져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게 그 가로 속에 들어있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 찾았나요? 그럼 우리가 저 조합이라는 시행자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방식? 전부 환지야. 전부 환지. 전부자 빼먹으면 틀렸또. 왜? 요게 전부야. 이게 전부 환지란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혼용이니까 이게 뭐예요? 일부 환지야. 안 써져 있어도. 전혀 달라. 전부 또는 일부 의미 자체가 달라. 전부란 뭐를 말해? 환지 방식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혼용할 때는 수용 조금,
환지 조금이니까 뭐야? 일부 환지가 돼. 여기는 일부 환지. 그러니까 용어에 따라서 음이 잘라야 돼. 전부 환지는 순수한 환지 방식 그 말이야. 그래서 조합은 어디에만 참여할 수 있어? 전부 환지에만. 그러면 수용이나 혼용 방식에 참여해 못해?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수용 문제 나왔는데 조합 이름 써지면 무조건 뭐다?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그 시행자 하나하나를 내가 일일이 설명하는 이유가 요게 자체가 시험이야. 자, 소유자 그럼 얼마 갖고 있는 사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소유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조합하면은 이 사람 무슨 방식? 전부 환지야. 요거는 전부 환지에 대해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행자는 여러분들 깨추셔야 돼. 요거 안 되면 다음 문제 가서 풀어낼 수가 없어. 그 지난주에 했던 걸 또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정리 안 해오셨으면 못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곱게 하자고 마지막 공동 출자법 보세요. 그 공동 출자법이 써진 게 1부터 10일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해놨죠. 1부터 10일까지. 그런데 괄호 속에가 6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고 그랬네. 그럼 조합한테는 공동 출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다른 데다는 다 공동 출자를 하는데 누구한테는 안 해줘? 조합한테는 공동으로 출자 안 해. 여러분이 하잖아.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데 확실성이 없잖아. 그래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때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조합에 투자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 또. 몇 번 시행자? 6번인 조합한테는 공동 출자가 안 돼요.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시행자는 거기까지 끝내고 자 20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200페이지에 가면은 조합이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요 시행자 중에서 단독으로 출제하는 건 뭐다? 조합이야. 왜? 우리니까. 우리가 시행자니까 우리를 출제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조합에 관한 문제가 40문제 중에 5개가 들어있어. 5개가. 그럼 요것만 내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 조합이 있는 법이 무슨 법이냐? 도시개발법이 지금 조합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시 정비법에 가면 당연히 조합 나와야지.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해? 조합이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주택법. 그러니까 이 3개 법에가 조합이 들어있어. 그러면 기본으로 무조건 1개씩은 다 출제해. 그런데 이제 법에 따라서 2문제, 3문제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로는 요거에 대해서 조합은 5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조합에 관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 문제는 소홀히 다루면 안 돼. 아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되지만 조합 자체만 갖고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도시개발 조합을 기본으로 먼저 배우셔야 돼. 요걸 줄여서 그냥 우리 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조합은 아까 무슨 방식에만? 그렇지. 꼭 기억할 거. 전부 환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돼. 요거 기억하고. 두 번째 아까 뭐가 안 된다? 공동 시행이 안 돼. 공동 출제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요런 말을 조합 나오면 딱 기억하셔야 돼. 조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냥 책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에 관한 시행자 개요부터 알아야 돼. 자, 조합은 무슨 방식만? 전부 한 집에서만 시행자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이 조합한테 출자해 안 해? 안 하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공동 시행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조합은 사업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런데 법이니까 한다고는 해줘야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조합에 대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인가를 받게 해놨어. 그러면 설립할 때 인가를 받는다니까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공적이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정비사업 하든 무슨 계획으로 결정? 관리계획 결정했잖아. 관리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건 전부 무슨 사업? 공적인 사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만들지라도 우리를 조합으로 보는 게 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설립하려면 우리 소유자가 7명 이상이 모여야 돼.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소유자가 얼마? 7명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조합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정관이야. 조합이 필요한 내용을 다 적어놓은 게 뭐다? 정관.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조합하면 뭐? 정관이야. 혹시 그러면 여러분이 조합에 관한 걸 여러분이 무슨 재개발한다, 재건축할 때 질문사항이 있어. 조합에 관해서. 내한테 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뭐 갖고 와야 돼? 정관 들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대답을. 그 지역 조합별로 다 정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관은 표준 정관이 있어. 국토부에서 만드는 표준 정관. 그러니까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에 관한 표준 정관이 있어. 그럼 그놈 보고 우리 조합에 맞게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야. 거기다 맞춰서. 여러분들 계약서도 다 있어서 우리 나와 있죠. 표준 계약서가. 거기다 필요한 거 옮겨 적듯이 마찬가지로 정관도 표준 정관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조합별로 정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일단 세 가지. 소유자 몇 명? 7명. 그 다음에 정관 만들고 누구한테 지정권자 설립인가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가 설립에 대한 동의 문제. 그래서 조합은 무조건 출제되는 게 뭐냐? 동의요건 물어봐. 동의요건. 조합은. 그럼 도시개발법의 조합도 이거 묻고, 여러분 정비사업에 가면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조합 동의 숫자 또 묻게 돼 있어. 나와 시험 문제가 항상. 올해도 이건 나왔고 요 정비법의 조합에 대한 동의 문제 또 나왔잖아. 외워갖고 갈 게 딱 있어 몇 개. 그럼 시험장가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 대한 동의는 어느 법을 배우든 기억하셔야 돼. 동의는. 이것도 여러분 책대로 안 하고 풀어 써드릴게요. 먼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나중에 한 줄로 쭉 써져 있는데 구분하려고 두 개로 나눠드렸어. 그럼 동의가 몇 번 받아라 그 말이야? 2번의 동의를 받아라 그 말이야. 2번의 동의. 자, 여기가 와짜죠? 엔드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의도 받고 뒤에 동의도 받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 소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는 이야기지. 면적 3분의 1을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야.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는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라. 이 내용이야. 자, 숫자로 보기 드릴게요. 자, 1만 제곱미터씩 갖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만 제곱미터씩 갖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있어. 1만씩 300명이 갖고 있어. 그럼 총 면적은 얼마가 되나요? 300만이다.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드릴게요. 그러면 토지 면적 3분의 2니까 얼마죠? 저기 300만에 3분의 2, 200만 이상이죠. 그럼 200만 이상인 소유자가 몇 명? 200명이죠. 1만씩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00명 이상의 뭐를 동의받아야 돼. 그 다음 소유자 총수가 몇 명? 300명. 300명이 얼마? 2분의 1이니까 얼마? 150명 이상. 두 개 동의받아라 그 말이야. 면적 3분의 1을 갖고 있는 소유자 총수 얼마? 150명. 2분의 1이니까 300명에 2분의 1이면 150명 이상. 그러니까 동의 2번 필요하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 1만짜리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있다. 합하니까 얼마더라? 300만이다. 그럼 토지 면적 그 말은 300만에 얼마? 3분의 2니까 200만 이상. 200만 이상의 소유자니까 몇 명? 200명 이상의 동의받으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로 다시 얼마? 2분의 1. 총수가 얼마였어? 300명. 거기 얼마? 2분의 2니까 150명 이상. 그런 두 개의 동의를 다 받아라. 그런 내용이야.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 좀 있으면 또 나와 이게. 또 나오는데 요거 정확하게 기억 못하면 문제 풀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시행자 편이 중요한 부분이야. 시행자가. 그리고 요 조합 중에서 동의 받는 거. 요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나중에 말 알아듣기 쉬워. 아까 개발계획 4가지 배웠죠. 아까 개발계획 시행기간 들어있다. 시행자 들어있다. 시행방식 들어있다. 수용에 관한 거 들어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 다 자체가. 오늘은 뜻은 몰라도 좋으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시라는 거. 세 번째, 조합의 성격. 조합의 성격은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말해. 다 못 외우면 요 끝에만 외우세요. 무슨 법인? 사단법인. 우리가 법인은 무슨 법인 있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 사단법인 어디서 배우신 것 같아? 그래 민법 시간에.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 사단법인.
돈을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재단법이냐.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이냐? 사단이야. 사단. 사람끼리 모인 법인이라는 얘기야 이게. 자, 네 번째. 조합의 성립. 위에는 성격, 밑에는 성립. 그러면 성립은 맨 처음에 뭐 받았냐? 설립인가 받았죠? 그럼 설립인가 받았다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설립인가 후에 자, 요게 나와야 돼. 등기. 등기가 됐을 때 뭐한 것으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서. 이거는 뭐니까? 뭐니까? 법인. 법인 뭐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조합을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한 순간 등기를 한순간 성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다섯 번째, 조합원. 조합원은 그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바로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를 당연조합원으로 한다. 여기서 당연이라는 말은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 찬성에 상관이 있다 없다. 사업 찬성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동의해주고 안 하고 상관없어. 내가 거주하고 있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소유권 갖고 있으면 뭐다? 조합원이다 그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왜 필요하느냐. 지금 여기는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 정비법에 가면 재건축은 소유자라고 조합원이 아니야.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 조합원이야. 근데 그걸 시험에서 묻는 거지. 여기는 그냥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되지. 동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다냐. 그럴 때는 우리가 당연이라는 말을 써. 당연히. 이 말이 없을 때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 내용이야. 소유자라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돼야 돼. 자, 여섯 번째가 민법 준용한다고 그래. 그 민법 준용이란 이 법 외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왜 이런 말 했느냐? 아까 성격은 무슨 법이야? 공법상 사단법인인데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없어? 없잖아.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성격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우리 법조문 찾아보니까 어디 법이 있더라 이게? 민법에 있더란 이야기야. 민법에. 그래서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준용하게 됐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조합 나오면 이 여섯 가지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의 조합을 알면 나머지 법의 조합도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 다른 점이 뭐냐? 자, 요게 달라져. 숫자가.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관한 숫자만 달라져. 그 다음에 요 사람 이름 달라져. 이건 지정권자잖아. 근데 시장 등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이야. 숫자하고 누가 인가해 주느냐. 그 다음에 동의 문제는 각각 달라지겠죠. 동의 문제는. 그럼 성격하고 성립 어떻게 똑같겠지. 그 다음에 요 당연조합원이냐 아니냐 요게 차이 나오겠죠. 여기는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이다. 근데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해야 조합원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6번 갖고. 그럼 결국 네 군데 다르죠 지금. 뭐 숫자, 인가권자, 동의요건, 당연 요런 게 달라져. 나머지는 모든 조합이 같아.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을 하나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그것만 바꿔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 관한 시행자는 12개지만 시행자 중에 직접 문제를 내는 시행자는 누구다? 조합이다. 이건 누구니까? 우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출제돼. 그래서 조합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매번 법에서 한 개씩은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5개 나오면 3개는 맞출 수 있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책에 조합 문제가 나와 있고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는가. 맨 앞에 조합 설립인가. 동그라미 1번. 설립인가. 자, 구역 안에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 그 다음 줄에 뭐 작성? 정관 작성.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아라.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하단에 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첫 줄 끝 문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자 들어갔어. 그 다음에 그 구역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른쪽 페이지 중간. 조합의 법인격의 1번. 조합의 법적 성기는 그냥 간단하게 법인 그랬는데 요거야.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영리 목적 없어. 성격은 공법이야. 근데 공법이라도 무슨 법 준용해야 돼? 민법 준용해야 돼. 이런 말이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조합의 성립. 설립에서 1번 설립 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등기하면 성립이 된다. 준용 규정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번 조합원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아무 내용 없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를 당연 조합원으로 본다. 뭐 찬성, 동의, 거주 이런 거 안 따진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하단 부분에 조합의 임원 문제가 나와. 그 임원이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야. 임원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오늘은 뭐 외우실 건 없어. 그냥 임원이 출제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조합 임원의 직무, 겸직, 금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험 출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또 우리 출제를 많이 하는 게 다음 페이지 넘기면 대의원회가 나와요. 대의원회가. 그 대의원회를 출제를 하는데 자 여기다 해볼게요. 조합에는 총회라는 게 있고 대의원회라는 게 있어. 근데 뭐 총회를 출제한 적은 없고 나오면 대의원회야. 자, 이거는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회야. 모든 조합원이. 그래서 필수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조합에서 일어나는데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회를 총회라고 그래. 그래서 필수 의결기관. 모든 의결할 때 꼭 필요한 게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그럼 문제는 조합원이 만약 5,000명이다. 5,000명 어디서 모일까? 학교 운동장 모여야 된다. 종합운동장 빌려서 해야 된다. 또 모였다. 의사진행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뭘 의결을 못하니까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해. 선출한 사람이 대의원이야. 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가 대의원회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야. 그러니까 조합의 필수 의결기관은 총회인데 여기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대의원 뽑아서 대의원이 모여서 그 총회의 권한을 뭐한다? 대행하려고 만든 기구를 대의원회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의원은 뭐 10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필요 없고, 그러면 만약 모든 조합원이 3,000명이다. 그럼 3,000명의 10분의 1이면 얼마야? 300명 이상. 그럼 그 사람들이 하면 의사진행이 좀 쉬울 수도 있다 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 대의원회를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내느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요거 두 개를 내놓고 시험 문제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묻는 시험 문제야. 대의원회가. 요거는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야.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니까 뭐야? 임의적이지. 임의적. 도시정비법은 꼭 둬야 되는 게 바로 도시정비법이야. 올해도 마찬가지고 맨날 나올 때 대의원회는 요거 차이를 묻는 거예요. 요거 차이. 그럼 상식으로 해보세요. 왜 50인 100인부터 이런 걸 외우려는 것부터 외우는 것도 알고 외우시면 편해. 자,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는 땅덩어리는 면적이 크죠? 근데 소유자는 많아 적어? 소유자는 적은 편이잖아. 우리가 논밭이잖아. 논밭이니까 한 사람이 몇 마지 그런 뭐야 몇 천 평씩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많지 않으니까 50인으로 기준을 잡아. 근데 이제 재개발 해보세요. 어느 동에 재개발하려고 그래. 땅덩어리는 신도시 만드는 땅덩어리가 훨씬 적죠. 근데 소유자는 어떻게 돼? 훨씬 많잖아. 또 이해관계 있는 임차권까지 많이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50인데 여기는 얼마부터? 100인부터야.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대행기구가 꼭 필요하겠지. 그래서 두어야 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고 신도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인원에 대한 차이는 면적은 큰데 사람은 적으니까 100이냐 아니라 얼마부터 50인. 또 신도시 만드는데 조합해서 할 일이 있어 없어 아까 실제로 무슨 방식만 전부 한지만 들어가는데 수용 들어가면 아무 필요도 없잖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재개발은 반드시 누가 해야 돼? 조합해야 되잖아. 조합이. 그러니까 조합은 꼭 두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갖고 출제하는 게 굉장히 많아 시험에서. 하여튼 옳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이건 알고 가셔야 돼. 대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시험은 그 대의원에서 많이 낸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뜻만 알고 항상 조합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다. 이런 개념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진도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05페이지에 실시계획이에요. 요거 지우시면 안 돼. 요 부분은 요거 남겨놓으셔야 또 그래야 이런 요거 보고만 사니까요.